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의 조용태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발제할 주제는 현행 증권거래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어젠다는 사실 제가 처음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학계나 신문계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자리에 다시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발표 요청을 받은 게 몇 주 전이었어요. 발표문이 좀 가다듬을 부분이 좀 많기는 한데, 부족한 점이 보이라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한 20분 정도여서요.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좀 생략하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희 나라 증권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양도를 할 때 맞닥뜨리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증권거래세고 하나는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납세의무자가 KSD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양도자, 양수자, 거래 유형별로 납세의무자가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은 경제적인 최종 감세자는 양도자입니다. 그리고 소득세율은 단일세율로 이제 0.5%, 0.3% 있고요. 주식 발행법인이 누군지, 그러니까 대기업인지 중소업인지 상관없고요. 양도하는 자가 대주주냐 소액주자 이거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일괄적으로 0.5%, 0.3%를 거래세 명목으로 부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서 규율하는 이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과를 받게 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소액주주 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 대주주의 범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상장 주식을 양도했을 때요. 물론 비상장 주식은 주주의 종류에 상관없지만. 근데 이 문제는 이 대주주의 범위인데요. 2017년 12월에 세법이 개정이 됐을 때 개정 로드맵을 보면은 2021년 에 도달했을 때는 지분율 기준으로 1%, 코스닥의 경우는 2%,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3억 원이 넘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과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개정 로드맵 하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양도자가 맞닥뜨리는 이 두 가지 세금을 우리가 봤을 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명당 받을 수 있겠는데, 이 거래세를 양도자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학계나 신문계에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지분의 양도일 경우에 부과가 되고요. 납세의무자는 양도자, 양수자, 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가 부과를 하고요. 납세의무자로 정해지만은 경제적인 감세자는 양도자입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고요. 거래세율은 0.5%, 자본시장에 거래된 경우에는 영토세 포함해서 0.3%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이 거래세의 당초 제정된 태어난 시점이 1978년이었거든요. 근데 1978년 그때 당시에 이 세금이 왜 제정됐냐? 를 보면 회의록을 보게 되면은 재산소득과세 디트를 마련하겠다, 재산소득과세 디트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1978년이 종합소득세 도입한 지가 이제 4번째 했던 때였고, 그때 당시 이제 과세관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처럼 이제 홈택스 같은 증세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를 거둬들이기 많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얘기를 건네오다가 이제 재산소득 과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제정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거든요. 문맥을 보면은 결국 이 증권거래세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결국 소득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나타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태어나서 이제 증권거래세는 법정세율이 0.5%이고요. 그 이후로 쭉 0.5%였다가
탄력세 0.3%는 한 96년도에 그때 돼서 지금까지 쭉 0.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장 주식 경우는 대주주 양도분이 과세가 되고요. 이 주주이익과 그의 특수관계자인이 지분이나 시가총액에서 특정 스트레시홀드를 이제 넘게 된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게 개정세법 모든법에 따라서 점차 강화가 돼가지고 2021년부터는 지분율이 1% 또는 2%, 시가총액이 3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 대주주로 간주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증권거래소 양도소득세 말씀드린 거와 관련돼서 이런 제가 발제문을 만들면서 선행 연구를 갖고 계신 발제문 갖고 했는데요. 시향관계상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증권거래소에 관련돼서 해외 사례는 어떠냐를 좀 이렇게 나름 자료를 제가 받아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거래세 과세 OECD 국가 중에서 거래세를 과세하는 국가나 비과세하는 국가를 나오는 한 반반 정도인데요. 일단 미국, 독일, 일본 이런 이제 주식거래식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부가국은 어떻게 과세를 하냐? 그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의 면면을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주식 양도자에게 거래 대금의 일정 비율 곱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핀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장내 거래의 경우는 아예 비과세를 하고요. 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다보법인 가전주주 취득세처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그 회사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또한 사례를 많이 든 국가가 영국이랑 프랑스인데, 여기 역시도 양도자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스탬프 듀티 인지세 형식으로 취득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증권거래세 사례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서. 그나마 좀 우리나라 비슷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증권거래세 부담시키는 걸로 좀 보이지만, 그 세율 역시 우리나라처럼 0.3%만큼 부담하지는 않고요. 0.1%에서 한 0.2% 사이로 좀 부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증권거래세 문제점 이미 많은 학자분들이나 신문계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21페이지부터요. 일단은 과세의 목적이 좀 타당하냐라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과세 목적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 정책 목적이 조세 정의에 부합해서 이제 조세를 부담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소득이 이제 버는 만큼 조세를 부담해야 되는 없는 부담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목적으로 규제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그런 게 사실 조세적인 부담하는 조세의 과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 수입을 좀 이렇게 확충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제정된 것처럼 보이고요. 형평성, 공정성 이런들의 그런 가치는 사실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세목에 비교를 해서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산소득과세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면서도 재정책 취지가 나와 있는 법의 징수 체계는 거래세 명목으로 징수한다는 게 좀 약간 구조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제처에 나와 있는 입법 변형, 입법 취지를 보면은 낱말이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목적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그냥 서술만 되어 있고요. 뭘 위한 세금인지, 증권거래소 자체가 자본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걸 인지하는데 자본시장이 안 좋아지는 범위에 한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과세 목적이 좀 클리어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세금이 또 목적세도 아닙니다.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처럼 목적세도 아닌 까닭에 이제 과세 목적이 좀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1978년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가서 그 회의록이나 그때 당시에 뭐 금융시중개도 도입하지도 않았었고 징세 인프라도 뭐 홈택스 같은 그런 그 IT 인프라가 잘 구비되지 않은 그 시대에 재산소득을 어떻게 과세를 하긴 해야겠는데 행정적 효율성, 증세 비용이 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과세할 수 있는 방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래소로 구현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뭐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증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 거래소를 계속적 꾸준히 유지하는 게 맞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증권거래소의 세부담자는 양도자인 까닭에 이 양도자에 대해서 좀 거래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 법제적 취지가 재산소득 과세 비틀 마련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랑 증권거래세를 이제 같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두 번의 세금을 이제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초에는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논의는 됐었지만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었는데 그 2017년 12월에 그 개정세법의 모둠에 따르면 이제 그 대주주 범위가 좀 넓어져서 좀 그런 두 개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계좌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8,000개 계좌에서 한 10.5만 개 계좌 수준으로 부담자가 양도소득 부담자가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이 계좌를 가지신 분들이 증권거래소 동시에 부담하는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도 소득을 가진다는데 반면에 이제 손실을 부담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거래소라는 무늬를 가진 이 증권거래소 때문에 손실수야도 과세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이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증권거래소 많이 부담한다는 자료가 좀 있고요. 그게 좀 발표 자료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는 마켓에서 손실을 많이 부담하는 투자 주체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투자자, 좀 담세력이 좀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증권거래세라는 그 무늬를 띠고 있어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 제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세 형평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문제를 삼았는데 사실 이 조세 형평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증권거래세가 주식에만 부담하고 있거든요. 근데 채권에는 그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 지분에 대해서만 그 부과를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 펀드와 같은 2차적인 금융 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같은 펀드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펀드라도 신탁형 펀드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고 회사형 펀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PF나 ETF 똑같은 PF, ETF인데 어떤 애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어떤 애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 그런 조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거의 14개 정도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 예외 규정을 관리하는 행정 비용도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28페이지는 이제 거래 29페이지까지는 거래 비용과 관련된 건데요. 증권거래세가 말씀드렸다시피 0.3% 계속 유지되어 온 까닭에 유지되어 왔지만 그와 민간에서 주식 양도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매매 수수료는 IT나 이런 브로커 시스템이 많이 발전을 해서요. 수수료율이 많이 낮았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증권거래세율은 계속 이제 고정되어 있어서 이게 거래 비용으로서의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어지고요. 그런데 그 29페이지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이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던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니까 거래대금이 좀 많이 늘어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시키니까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증권거래세가 마켓에서 거래비용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0페이지에 해외과세 사례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양도자의 그 일률적으로 거래대금에 일률적인 세율을 곱해서 그 증권거래소 과세하는 국가는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율도 높고요. 그래서 제가 31페이지부터는 뭐 개선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일단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서 그 정부에서는 폐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1978년 그때 당시 입법 취지에 좀 솔직해진다면은 정부적으로 와서는 좀 폐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증권거래세를 계속 유지하셔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 세수 쪽입니다. 세수 쪽. 그 세수 증권거래세가 세수 쪽에 좀 많이 겪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33페이지 보시면 전체 세수 중에 증권거래세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한 4조 정도 되고요. 한 2% 세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거래세를 만약에 0.3%에서 0.1%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한 2조 4천억 원 정도 세수 일실이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뭐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면은 그 대체 효과 때문에, 가격 효과 때문에 증권거래 대금이 늘어나서 증권거래세 세수 낮아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보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소득세를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상관없이 소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세금을 부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평적 공평성을 위해서라도 소액주주가 그 소득을 벌어들인 것들은 다 소득세 전면 과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소득세를 과세할 때 그럼 세수가 얼만큼 보충되느냐? 이거는 정교한 정치적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35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모 대형 증권사에 만약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로 해가지고 전면 과세를 했었을 경우에 계좌별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 계좌별로 부담하는 증권거래세 합계를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양도소득세가 증권거래세보다 2배 정도 이렇게 많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 샘플이 전반적인 모집단까지 확정돼서 양도소득세가 증권거래세보다 2배 정도 된다. 만약에 모든 소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을 경우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희망적인 세수 입장에서요. 좀 희망적인 그 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왜냐면 국세통계연구상의 그 신고분 양도소득세를 이제 보니까 뭐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가 같고요. 이 중에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의 양도소득 금액이 전체 양도소득 금액의 한 30%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신고분 양도소득세에서 그 30% 곱하면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러프하게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추정된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비교를 해봤을 때 추정된 양도소득세가 증권거래세보다 좀 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개의 대형 증권사의 샘플처럼 주식 양도소득세가 2배 정도, 증권거래세 2배 정도 이렇게 된다면은 세수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마켓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보충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이 규정 때문에 다른 2차적인 금융장 사람들의 세제가 약간 좀 뒤틀려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은 그 펀드 투자자 같은 경우에 펀드 투자자가 펀드로부터 소득을 수취할 때 그 소득의 그 안에 그 주식의 상장 주식의 자본이득의 그 포션만큼은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과세하는 이유는 개인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직접적 투자를 할 때 상장 주식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니까 펀드 끼고 투자한 것도 이거 역시도 그냥 비과세 처리해줄게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 집합 투자기로부터의 소득은 그렇게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데요. 만약에 소액주주 상장 주식에 대해서 상장 주식 소액주주의 그 자본이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과세를 한다면은 이 펀드 세제도 약간 좀 고정이 되어서 그 배당소득세 관련된 세수도 조금 이제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권거래세 세율을 좀 단계적으로 인하고 장도소득세는 전면적으로 이제 과세를 하되 좀 스터디를 좀 이렇게 정시한 스터디를 좀 해서 이렇게 세수의 급격한 변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은 당초 1978년에 입법 취지와도 솔직한 그런 조세 세법 구조도 마련할 수 있고요. 재정 수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